안녕하세요. 주혜지의 마음극장 주혜지입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식당에 가서 겪었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방송 끝나고요. 이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맛있게 두부 음식을 한다는 식당을 소개해 주셔서 그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맛있다는 두부찌개를 시켰고 또 골고루 먹어보는 의미에서 잔치국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한창 두부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두부찌개를 먹으면서 그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 작은 식당이었는데도 그 여자 사장님께서 우리가 이제 메뉴를 뭐 녹두전 이런 거 시켰더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쭉 몇 달 보니까 녹두전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재료를 사다 놓으면 냉동칸에 쟁여놓고 오래되면 맛이 없다고 그렇게 냉동칸에 재료를 쟁여놓는 거를 아주 싫어하시면서 빨리빨리 유통이 되는,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쓰는 거를 아주 철학으로 삼고 계셨던 멋있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열심히 두부찌개를 먹고 있는데 먹고 있던 모습을 보던 사장님께서 정말 외국인 같이 생기셨어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외국인 같이 생겼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어서 시킨 잔치국수를 워낙 자기 친구가 봄동이 들어간, 여러분 봄동이 뭔지 아시죠? 요즘 한창 많이 나오는 그 봄동을 넣고 하는 잔치국수, 네가 하는 건 너무 맛있는데 좀 해달라 그러는데도 자기가 안 해주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은 그 봄동이 자기네 재료로 들어왔고 이렇게 외국인 같이 생기신 분한테 봄동 잔치국수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서 글쎄 생각지도 않게 잔치국수도 맛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신선한 봄동을 우려서 데쳐가지고 그거를 갖은 양념을 해가지고 잔치국수에 얹어주신 맛있는 봄동 잔치국수를 먹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돌아오면서 그 외국인 같다라는 그 여자 사장님 말씀에 저의 수입품 같이 생긴 외모와 관련된 어렸을 때 기억들이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주르륵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수입품 외모와 관련된 저의 살아온 이야기, 또 거기서 같이 나눌 얘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 지금 이제 저희 유튜브를 보면서도 좀 수입품 같이 생겼네 라고 느끼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외모를 가졌길래 그렇게 수입품 같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한번 사진 좀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네, 돌대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초등학교 때 아마 도봉산 가던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 근무할 때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건 이제 결혼식 사진인데요. 이 결혼식 사진 어떻습니까? 혹자는 이제 불란서 여배우, 불려우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를 그 결혼식장에서 처음 본 신랑 측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니, 얘가 외국인하고 결혼하냐? 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졌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은 또 어때요? 예, 저도 뭐 결혼식에서 의례 있던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들이었던 사진인데요. 사실 저는 이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한 이태전, 2년 전에 동창으로부터 아마 결혼식에 왔던 동창 같아요. 근데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글쎄 네 결혼식에 갔던 사진 있는 거 있지? 그러면서 카톡 사진으로 제게 보내왔습니다. 헐. 제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진짜 외국인이 한복 입고 있는 그런 사진으로 보입니다. 네, 어떠세요? 수입품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생긴 것 때문에 저는 수많은 일화를 어려서부터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천일야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천일야화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말로도 불리는 이야기 집인데, 천이라고도 하룻밤 사이에 그 사라사데라는 여자가 샤리아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묶어서 우리한테 친숙하게 알려진 알라딘, 뭐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신바트의 몸,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 책입니다.
오죽하면 샤리아 왕이 자기 왕비가 워낙 왕비가 부정을 저질러서 거기에 충격을 받은 왕이 처녀 신부를 맞이하고 첫날 밤을 치룬 다음에는 그 다음날 죽이는 거를 반복하고 있어. 우리가 듣기에는 진짜 엽기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제 사라사대라는 아주 영리한 아주 지혜가 넘치는 여자가 이제 신부로 뽑혀서 왔는데 이야기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날 밤으로 얘기가 끝나면 너 내일은 죽어 이렇게 할 텐데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끝을 내서 왕이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 날까지 살려주고 이야기를 청하는 그거를 묶어서 이 천일야화라는 말을 천일야화라는 이야기집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1954년가 6.25 직후예요. 그러니까 다들 제가 이렇게 수입품 같이 생긴 걸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른들이 무슨 뜻인가요? 너 6.25 때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던 미군이 씨를 떨궈 놓고 갔구나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아이노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린 저는 이제 아이노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집에 와서 엄마 아이노코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빙긋이 웃으면서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제 외모를 이제 갖고 살면서 진짜 많은 거를 경험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나누면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때 원남동 로타리가 있거든요. 그 원남동 로타리에 아주 오래된 순댓국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댓국을 먹으러 제가 이제 혼자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놀란 얼굴을 하면서 돌아서면서 아이고 외국인도 순댓국을 다 먹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제주도를 이제 혼자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여비도 아마 애낄 겸 또 이제 목포에 있는 동기가 목포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목포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저녁에 이제 드디어 밤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뭐 서쪽 바다로는 해가 지고 있고 뭐 바람은 불죠. 그러면서 야, 그냥 진짜 기분이 너무 끝내준다라고 하면서 즐기고 갔는데 그렇게 잔잔하던 바다가요. 제주 해협 이제 제주도 거의 가까이 올 때 제주 해협이라는 데를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멀미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선실로 기어서 와가지고 이제 선실에 왔는데 이미 배멀미는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배멀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혼자 여행이었으니까 일행이 없었죠.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토하는 저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외국인도 토하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토하면서도 속으로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택시를 타면 요즘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졌지만 택시 기사님들이 딱 제가 타는 거를 보고 혹시 영어를 이렇게 통역기를 눌러야 될까라고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디까지 가요 기사님 하면 우리말을 참 잘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하곤 했고요. 어느 날도 이제 일을 보러 어느 건물에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한 어르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또 친절한 제가 몇 층 가세요? 라고 물어보고 이제 눌러드렸더니 놀래가지고 어머 우리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제가 외국인인지 잘못 오해하신 거죠. 그러길래 우리 말이니까 잘하죠.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왔나 보구나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던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이제 근무하게 될 때 수술실에서 근무했는데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여기다가 이제 수술장에서 쓰는 머리카락 떨어지면 안 되니까 모자에다가 마스크 쓰고 하니까 이제 눈만 보이니까 더욱더 외국 사람 같이 보였겠죠. 근데 이제 늘 보는 외과 의사들은 제가 이제 제 얼굴도 알고 제가 누구라는 거를 아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
그 주치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밖에서 손을 이제 수술을 위한 손을 닦고 저를 와서 보더니 눈이 커다랗게 놀란 눈을 하면서 제가 외국인인 줄 알고 영어로 Where are you from? 라고 영어로 물어보는 겁니다. 뭐 해석한 즉 어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해서 아주 한바탕 또 수술장이 웃음 바다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외국인 같고 수입품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타가 공인하게 제일 많이 닮은 건 그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또 요즘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종종 보이는 그 박할린 음악 감독하고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한동안은 또 이제 그 신한은행 홍보 거기 사진에 실렸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그 신한은행 홍보하는 그 박할린 사진을 보고는 내가 왜 저기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저도 놀랄 정도로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기 혹시 조상 중에 외국인이 섞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속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때 맞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수두룩하게 들었죠. 그런데 진짜 우리 조상들께서 섞였는데 창피해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집 족보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외국인이 우리 가문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뚱맞게 또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제가 엄마 친구들을 만나면 엄마 친구들은 아이고 엄마 똑 닮았네라고 얘기하고, 또 아버님 친구들을 만나면 아이고 그 녀석 아버지 똑 닮았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코 위로는 엄마를 닮고 이 코 밑으로는 아버지를 닮아서 엄마 친구, 아버지 친구는 다 엄마 아버지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빠들도, 친정 오빠들도 다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진짜 남매가 닮았네요 라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오빠들이 외국인 같다라는 얘기는 듣지 않았는데, 하여튼 조합이 믹스앤매치가 저에 와서는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걸작품, 하여튼 수입품 같은 외모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이런 그 공짜가 없다라는 걸 저의 외모에서 저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수입품 외모 덕에 제가 덕을 본 것도 많아요. 요즘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졌고 학원에도, 그쵸, 외국어 학원에도 원어민 강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거리에 외국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외국인한테 대체적으로 친절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30대였는데 제가 버스를 탔는데 저의 얼굴을 보던 아주 저보다 이제 젊은 20대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여기 앉으라는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아마 눈치로 때려잡기에 아마 외국인인 줄 알고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말을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또 앉을 수도 없고 다시 양보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도 어정쩡하게 이제 자리를 양보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이제 지방에 있는 입장료를 받는 어떤 공원에를 들어가게 됐던가, 그런데 그 앞에서 입장료를 받은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외국인은 그냥 들어가시라고 해서 입장료를 면제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젊었을 때 제가 이제 목포에서 부산으로 그 한려수도를 이렇게 밤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배를 타는 광경을 봤던 선장님께서 제가 외국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기긴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했더니, 어쨌든 흥미가 생기셨는지 저를 조타실, 그쵸, 배를 운전하는 거기를 들어오게 하더니 조타실을 구경도 시켜주시고, 조타실에서는 또 배가 바다가 쫙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다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우리나라 국적기, 이제 뭐 외국 그 비행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 국적기 비행기를 타면 이제 처음 이제 타자마자 조금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음료수를 서비스 하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스튜어디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드실래요? 마실 거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와가지고 May I help you?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오렌지 주스요 라고 얘기하던 적이 많고, 뭐 비행기 뿐만이 아니고 뭐 호텔 가서 라운지 가면 제가 외국인인 줄 알고 영어로 물어보는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런 스위픈 같은 외모 때문에 외국 여행할 때 덕을 본 적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소매치기 많다고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이탈리아나 뭐 체코나 많다고 들었는데, 되게 이제 그 소매치기들이 뭐 아무나 다 소매치기의 대상으로 삼지만 특히 이제 타겟이 되는 게 아시아 여성들이라고 해요. 생긴 게 이제 딱 보면 아시아 여성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수입품 외모 덕분에 이 소매치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덕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다 좋은 거는 없어요. 이런 수입품 외모 덕도 봤지만 이 수입품 외모 덕분에, 외모 때문에 제가 당한 여러 가지 불이익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연거푸서 당한 일인데요. 수업을 하던 시간과 또 체육 시간에 하여튼 뭔가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떠들거나 그래서 화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떠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 주혜주 나와 이러더니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연거푸 이제 억울한 일이 두 번이나 벌어지면서 제가 이제 눈치껏 이게 분명히 내가 그렇지 않았지만 내 얼굴 때문에 이렇게 특이해서 선생님들 눈에 띄었나 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어림짐작으로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이제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게 눈을 내리깔고 약간 고개를 숙여서 눈에 띄지 않게 또 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화여중 이화여고를 나왔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 시청 뒤쪽에 있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별로 없었을 때인데 그 시내를 이렇게 집에 가려고 시내를 걸으면 그 외국인이 저를 보면 자기네 동양인인 줄 알고 와가지고 뛰어와서 저한테 막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를 시켜가지고 같이 가던 친구들한테 굉장히 창피한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길거리 특히 육교에 이렇게 껌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껌을 파는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년들이 저를 보면 눈이 그냥 커지면서 반색을 하면서 헬로 껌 사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아주 딱 달라붙어서 떼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한창 예민한 사춘기 때 이런 광경을 제가 겪다 보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이 쌍꺼풀을 풀고 코를 낮추는 수술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좀 비슷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마음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굉장히 저도 특이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간에서는 그러지 딱 유일무이하게 한번 이제 너무 그 병원 근무하다가 피곤해서 남들로부터 얘기 들었던 목욕탕에 가서 한번 다른 사람에게 내 때를 좀 몸을 좀 맡기고 때를 밀어달라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목욕관리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가서 다음 순서로 저를 좀 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으면 반색을 해야 되잖아요. 별로 다른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목욕관리사 분 얼굴이 별로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속으로 왜 이렇게 손님인데 반기질 않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때를 밀면서 근데 왜 반기시지 않고 시큰둥한 표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목욕관리사 말씀이, 제가요 지난번에 외국인을 한번 때를 밀어달라 그래서 밀었는데요, 우리하고요 피부가 달라가지고 때가 안 밀려서 그냥 다른 우리나라 사람 때 밀 때보다 그냥 서너 배는 힘들고 때는 안 밀려서 너무 힘들었길래 내가 외국인인 줄 알고 저런 손님 안 왔으면, 외국인 손님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외국인 같이 생겼으나 피부는 원단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아주 때가 잘 밀려서 목욕관리사를 만족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외모 때문에 외국 여행 가서 소매치기를 안 당하는, 그쵸? 그런 좋은
반면에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외국인 같이 생겨서 미국과 이런 영어권 나라에 여행을 가면 자국인인 줄 알고 내국인인 줄 알고 영어를 하나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다시 좀 천천히 해달라고 몇 번씩을 얘기해도 영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고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랑 같이 이제 맥도날드라든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가면 그 주문을 받는 사람이 내 친구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 같이 생긴 저를 보면서 뭐를 주문하겠냐고 물으면 저는 삥긋이 웃고 영어는 그 동양인 얼굴을 한 친구가 주문을 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수입품 같은 외모로 외국인 같은 외모로 사실 굉장히 난감했던 거는 제가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할 때 생겼습니다. 정신과 환자들의 이제 많은 증상이 현실감과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만의 생각 사이를 잘 이제 구별을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인 경우가 많은데 하루는 이제 제가 평간호사를 할 때예요. 평간호사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낮 근무, 저녁 근무, 밤 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 근무를 하러 나갔는데 되게 이제 밤에는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주 이제 아주 심한 경우나 응급을 하러 입원하는 경우 외에는 대개는 이제 낮 동안 아니면 뜸하게 이제 저녁 시간에 입원을 하는데 그날 낮에도 이제 환자가 한 분 남자 환자가 입원했다라는 인계를 이제 초본 이브닝번 간호사에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중간인데 하필이면 이 낮에 입원한 남자 환자가 목이 마렸는지 물을 마시러 간호사실 옆에 있는 음숙이라 해서 물이 나오는 통이 있었거든요. 거기로 이제 반쯤 감긴 눈으로 이제 물을 마시러 왔다가 간호사실에 있는 저를 보고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 외국인은 물러가라 그러면서 간호사실 유리창을 손으로 내리친 거예요. 이 정신과에는 온갖 유리는 보통 유리와 달리 그 자동차에 쓰는 유리처럼 안전 유리여서 굉장히 두꺼운 유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 환자가 하도 힘껏 내리쳐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환자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응급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당직실에 있는 당직 의사를 불러서 상황을 얘기하고 당직 의사가 쫓아와가지고 치료해서 응급으로 이 환자의 상처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외모 때문에 환자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또 한 번은 이제 낮 동안에 제가 이제 수간호사가 돼서 이제 간호사실에 있고 이제 또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개 이제 정신과 환자들은 자기가 정상이지 않다라는 걸 잘 인정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원도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병동에 이제 응접실 같은데 이제 남자 환자가 계속 이제 자기를 퇴원시키라고 이제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먼저 입원했던 여자 환자가 가서 조용히 다독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자기는 내가요,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가 여기로 온 거거든요. 여기는요, 수간호사가 외국인이어서요, 다른 병원보다 굉장히 친절하니까, 화내지 마세요라고 그 남자 환자를 달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같이 웃을 수도 없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정신간호를 가르치니까 저희 이제 학생들이 정신병동에서 이제 실습을 하겠죠. 그런 실습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중곡동에 있는 국립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실습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러 이제 그 병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남자 병동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폰을 누르고 그래서 이제 보호사님이 나와서 문 열어주고 이제 그 남자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 있던 남자 환자가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지더니 쏜살같이 다른 환자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 얘기를 하는지 다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거봐.
나 인터뷰하러 온다 그랬잖아. 저봐 프랑스에서 나 인터뷰하러 왔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이런 외국인 같은 외모 때문에 이 16년간이나 정신과에서 근무를 했고 그동안 환자들을 더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 이렇게 교수가 돼서도 정신과 병동에 들었을 때 저의 외모 때문에 환자들이 더 헤매는, 헷갈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래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동감이 되시나요? 네,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그냥 의뢰 이제 한 번 더 쳐다보거나 좀 궁금한 눈빛으로 보면 저 참 수입품 같이 생겼죠, 외국인 같이 생겼죠 라고 하면서 제가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만 한때는 그렇게 예민했던 사춘기에는 저의 외모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